글쎄요, 제가 본 이적 시장 중에서 가장 역대급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표정이 좀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마지막까지 어떻게 되는지 오피셜 최종 뜨는 거지 보려고 제가 잠을 못 잤어요, 피디님. 1시간 잔 것 같아요. 네, 1시간 정도 자고 바로 촬영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드디어 길고 뜨거웠던 25, 26 시즌 여름 이적 시장이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 그래서 조금 살펴볼 주제는 25, 26 시즌 여름 이적 시장 이제 마감일에서 오피셜이 뜬 선수들 중에서 눈여겨볼 선수들이나 거의 막판까지 다 왔는데 이적이 결렬될 선수가 어떤 선수들이 있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일에 오피셜이 뜬 선수 중에 가장 솔직히 눈여겨볼 선수는 이삭 선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삭 선수는 지금 많은 또 다른 채널에서도 다루고 있고 이적 시장 동안 엄청 뜨거웠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를 제외하고 다른 선수들에게 눈을 돌려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라스무스 호일룬 선수입니다. 풋볼 이탈리아 기사에 따르면은 라스무스 호일룬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나폴리로 임대 이적을 완료했고, 이번 계약은 총 5천만 유로 규모로 우선 1년 임대 600만 유로를 지급을 했고, 이후 4,400만 유로의 완전 이적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폴리가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할 경우 이 옵션은 의무 이적으로 전환이 된다고 하고요. 또 새로운 조항 및 계약 해지 조항 또한 이번 계약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2-3 시즌에 호일룬 선수가 세리아 무대를 누빈 적이 있었습니다. 아탈란타에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었는데요. 공식 경기 기준 34경기 10골 2도움으로 루크문 선수와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내면서 아탈란타에서 좋은 시절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호일룬 선수가 세리아 무대로 복귀를 하게 됐는데 콘테 감독 지휘 아래 좋은 퍼포먼스를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부활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선수는 이제 마누엘 아칸지 선수입니다. 인터밀란이 맨체스터 시티로부터 스위스 수비수 마누엘 아칸지를 1년 임대로 영입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번 계약에는 200만 유로의 임대료가 포함이 되어 있고, 인테르는 산시로에서의 체류 기간 동안 선수의 연봉 일부를 부담하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계약에는 1,500만 유로의 완전 이적 옵션이 포함된 조항까지 계약서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칸지가 이번 시즌 인테르에서 최소 50% 이상의 경기에 출전을 할 경우에는 의무적인 의적으로 또 전환이 된다는 조항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최근 인테르 수비에서 불안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좀 노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칸지 선수의 스피드, 1대1 대인 방어 능력, 그리고 빌드업 능력 등 이러한 아칸지 선수의 장점들이 인테르 후방 라인에서 안정감을 더해줄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콜로무아니 선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로무아니 같은 경우에는 마감일 딱 직전에 PSG에서 토트넘으로 임대 오피셜이 떴죠. 파브리시오 로마노 기사에 따르면은 단순 임대 계약으로 완전 이적 옵션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토트넘은 임대료 500만 유로를 지불하고 선수 연봉은 토트넘에서 전액 부담을 한다고 합니다. 콜로무아니가 토트넘 전에도 많은 프리미어리그 팀들에게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맨유, 웨스트햄, 첼시까지 그래도 프리미어리그에서 꽤 관심을 가졌던 선수고, 지난 시즌 PSG에서 자리를 잡지 못해 지난 겨울 이적 시장 때 유벤투스로 임대를 떠나 공식 경기 22경기 10골 3도움 다시 부활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현재 토트넘 솔랑키 선수가 발목 부상으로 좀 장기간 동안 경기에 나설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그 가운데 콜로무아니 선수가 많은 출전 기회를 빠르게 부여를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초반부터 많은 기회를 받으면서 프리미어리그 무대에 빠르게 적응을 한다라면은 팀에게 그래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감일에 오피셜을 뜬 선수들 중에서 눈여겨볼 선수를 체크를 해봤었고, 아쉽게 이 마감일 직전에 이적이 결혈될 선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대한민국의 오현규 선수입니다. 행크에서 슈투트가르트로 이적이 거의 확실시 되는 든가 했지만은 이적이 아쉽게 결렬이 됐는데요. 오현규 선수 같은 경우에는 5년 계약에 합의를 했다고 보도를 했지만 몇 시간 후에 독일 언론의 빌트에 따르면은 메디컬 테스트 실패라고 보도를 하게 되면서 오현규 선수가 슈투트가르트 행이 무산이 되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많은 대한민국 축구 팬분들이 이제 또 하나의 빅리거, 코리안 리거가 탄생을 하는구나라고 기대를 많이 가졌겠지만 제일 아쉬운 부분은 아무래도 선수 본인이 가장 아쉬울 겁니다. 이제 오영규 선수가 빅리거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었지만은 아쉽게 메디컬 테스트에서 탈락을 하게 되면서 이번 독일행은 아쉽게 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이 마지막까지 알 수 없었던 이적 시장 마감일까지 뜨거웠었던 선수가 있었죠. 마크 게이 선수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리버풀로 이적이 거의 확실시 되는가 싶었지만은 게이는 메디컬 테스트 그리고 관련 서류 등 모두 제출을 완료한 상태였지만 크리스탈 팰리스 측에서 막판에 거래를 중단했는데 그 이유는 게이를 보내고 나서 대체자로 생각했던 브라이튼의 이고르 줄리우 선수를 영입을 해야 되는데 이 영입이 틀어지게 되면서 게이 선수를 보내지 못한다고 구단 측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막판에 이적을 차단을 했다고 합니다. 리버풀이 파르마에서 유망주 레오니 선수를 데리고 왔지만은 만약 게이 선수까지 이 영입에 성공을 했다라면은 반다이크 게이 조합 정말 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최고의 수비 조합을 완성할 수 있었을 텐데 이번 이적이 무산이 되게 되면서 너무나 아쉽게 된 리버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사실은 대한민국 황인범 그리고 양현준, 설령우 선수 등 코리안 리거 선수들의 이적 소식이 들려왔지만은 아쉽게 모두 다 무산이 됐죠. 황인범 선수 같은 경우에는 페노르트가 팀의 핵심 전력으로 간주해 황인범 선수의 이적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밝혔고요. 양현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셀틱 팬들이 운영하는 블로그 켈츠 아히어에서 양현준은 챔피언십 구단으로 300만 파운드 이상 규모의 완전 이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잉글랜드 남부로 이동을 했지만은 협상은 막판에 결렬이 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령우 선수 같은 경우에도 챔피언십 셰필드 유나이티드와의 얘기가 나왔지만은 마감일까지 확실한 오피셜이 뜨지 않으면서 오영규, 황인범 그리고 양현준, 설령우 선수가 모두 이적이 무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이적 시장은 조금 다른 이적 시장과는 좀 다르게 막판에 선수들의 이적이 많이 몰린 것도 있고 하이제킹 이슈도 굉장히 많았어요. 왜 이런 현상이 유독 이번 시즌에 이렇게 일어나는 건지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거의 한 3주 전부터 저에게 정말 애매한 질문을 많이 던져주시거든요. 저한테 왜 계속 이런 질문을 던져주시는지 모르겠는데 글쎄요. 제가 본 이적 시장 중에서 가장 역대급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번에 클럽 월드컵까지 치러지면서 많은 경기들을 소화를 했잖아요. 물론 그 클럽 월드컵에 출전했던 팀들은 뭐 특정 팀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되면서 아무래도 많은 팀들이 프리시즌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적 시장을 대비하는 부분에도 늦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렇게 좀 급하게 마지막 날까지 이적 시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 선수 시절 때 네. 이렇게 약간 이적 협상이 결렬되거나 뭐 이런 특이한 사항이 조금 있었던 적이 있었나요? K리그 1, K리그 2에서 활약을 한 건 아니지만은 K3 있었을 때 제가 겨울 이적 시장 때 어떤 팀과 계속 협상 얘기를 나누다가 그 제때 이적 시장을 맞추지 못했어요. 마감이 되고 하루 뒤에 제가 팀에 입단을 해가지고 전반기를 제가 소화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후반기에 소화를 한 적이 있었었고 그 말레이시아와 홍콩에 가서 프로 테스트를 보면서 협상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적을 못하게 되고 아예 이적 시장이 문을 닫는 그런 좀 에피소드가 있긴 했었죠. 이적을 하고 싶은 팀이 있는데 그 팀을 못 가게 된다고 했을 때 원래 기존 자유팀에서는 좀 마음가짐이 조금 해이해지거나 이런 부분이 있나요? 그쵸. 그리고 일단은 상당히 어색해집니다. 제가 하루 늦게 갔거든요. 그 이적하는 팀에. 하루 동안 같이 팀에 있는데 동고동락했던 선후배 그리고 동료들이었잖아요. 보는 눈빛이 좀 다르고 그리고 일단 코칭 스텝도 이 선수 어차피 떠날 선수 그냥 전력 외 선수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신경을 안 써버려요. 하루 늦게 갔는데도 정말 그런 따가운 눈초리 어색한 그런 기류 굉장히 공기가 차가운 그런 기분을 받았었습니다. 이적 시장이 문을 닫았는데 네. 이제 언급해주신 선수 말고도 조금 눈여겨볼 선수가 누가 좀 본론에선 말씀 안 드렸지만은 그래도 이 선수를 좀 언급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뉴캐슬에서 리버풀로 드디어 이적이 성사가 된 이삭 선수를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프리미어리그에서 역대 최다
이적료 갱신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 선수가 아무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어마어마한 기록을 세웠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좀 부담이 있을 거예요. 이 금액만큼의 퍼포먼스를 내줘야 된다, 보여줘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을 거기 때문에 과연 이 부담감을 좀 잘 이겨내고 새로운 팀 리버풀에서 새로운 넘버 9의 모습, 스트라이커의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